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희덕입니다. 저는 한영하고 배재랑 방문을 전담하고 있는데 한영이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배재 한영 방문 중에 예전에는 제가 손쉽게 내신 준비가 가능했었던 학교는 한영이었어요. 아주 쉬웠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넘어가면서부터 한영고가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영고가 급변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영고 시험 뭐 다 들으셨을 테지만 한영고 시험 문제가 보통 골치 아픈 건 아닙니다. 정말 골치 아파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한영고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 학교, 대표적으로 배재고예요. 내용 이해 중심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 광문고예요. 근데 한영고의 레시피스 전략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정답은 안 달았는데 한영고는 멀티비타민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A도 들어가야 되고 비타민 B, C, D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내는 포인트를 보면요. 어떤 때는 어법으로 확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때는 내용 이해 중심으로 가 있는데 한영은 정확하게 오각형이에요. 정확하게 오각형. 그 말 뜻은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영고 내신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전 선생님하고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문제 내는 유형이나 이게 상당히 참신해졌습니다. 참신해졌어요. 그 말이 뜻은 중학교 때처럼 어떤 뭐 시중에 있는 무슨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주구장창 풀어본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범위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처럼 뭐 사이트에 가서 어머님들이든 누구든지 가갖고 뭐 쭉 출력해갖고 족보를 풀어보고 뭐 한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영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를 거의 만듭니다. 정말 만드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는 모의고사 한 2개년도 정도 돼요. 2개년도. 보통 다른 학교가 1개년도를 가지거나 1.5개 정도를 하는데 한영고는 2개년도 이상의 문제를 시험 범위로 냅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내냐면 부교재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영고의 부교재는 올림포스 영어 듣기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는데 유형별 문제입니다. 유형별 문제고요. 그 유형별 문제는 학교에서 랜덤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빈칸 추론 한 3개년, 4개년도 거 모의고사 문제가 쭉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글의 순서나 아니면 뭐 문장 삽입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그래서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학교에서 뽑아줍니다. 한 4개 강 정도 4개 강 정도를 뽑아주게 되고 보통은 잘 다루지 않는 장문 독해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모의고사가 우리 서울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는 총 4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4회 정도 이루어지는 거에 한 3, 4개년 높게 한 단원이에요. 그러면 한 강당 보통 한 12문제 정도 되네요. 근데 그게 한 5강의 정도 들어가요. 그럼 12 곱하기 5이니까 60질문이죠. 그죠? 60질문이면은 50여 문항을 넘어요. 근데 거기서 고르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학교들은 그 지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좀 이익을 보죠. 근데 모의고사라는 걸 출제 방식이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문이었어요. 원문은. 근데 모의고사 출제는 요 지문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의 원문을 찾아내서 위에 건 내지 않고 밑에 지문을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럼 애들한테 새로운 지문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건 한영고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더 높은 문제를 주고 참신한 문제를 주는 건 한영고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애들은 매번 새로운 지문처럼 느낀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많이 키우지 않으면 안 되고 교과서가 2개과 정도, 때로는 1개과 정도가 나오는데 교과서가 보통 한영이랑 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근처의 학교는 3개과를 기본적으로 줘요. 중학교 때도 그랬겠지만. 근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는 딱 2문제 나오더라고요. 교과서 2개과에서 거의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요 정도. 서술형은 한 문제씩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기도 뭐하고 근데 교과서는 외워서 나오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막 세세하게 분석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쉬운 지문 말고 어려운 모의고사 지문에서 시험 문제를 과하게 내다시피 하죠. 과하게 내다시피 합니다. 근데 최고의 문제는 한영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시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2개년도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 진짜 교육 좀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한데 제가 2학기 때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2학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랬냐면 50지문이잖아요. 25지문만 설명해요. 나머지 25지문은 너희들이 공부해서 시험 문제 준비해요. 전혀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야 뭐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걔네들 거의 버려지는 거예요. 지네가 스스로 요즘에 개천에 욕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저희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서포터를 하고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어떻게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 없어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막 이랬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 삼남매가 다 그냥 괜찮은 그런 코스를 밟아왔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저희 때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학교에서 너무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계속 블로그에 네이버에 한영고 영어를 치면 제 블로그가 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한영고 그 분석 글을 제가 올려요. 시험 문제 분석을 쭉 올리는데 매번 화가 나는 게 아니 알려주고 시험 문제를 내라고 어렵게 내도 괜찮으니 수업이나 좀 해주고 그러고 시험 문제 내면 공부하는 내 탓이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설명도 하나도 안 했고 짝수 번호만 설명해요. 다음 단원 것은 또 홀수 번호만 설명해요. 그럼 12문제 중에 짝수면 딱 반이죠. 마찬가지예요. 홀수만 설명은 나머지는 너희들이 공부해서 시험 보면 돼.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열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영고가 그런 추세예요. 그런 추세고 이거 안 바뀔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좀 달라지는데 1학년 때는 좀 심해요. 지금 현재 1학년 포진에 계신 선생님들이 젊으신 분들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시는지 1학년으로 계속 계시는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애들이 학교 들어가게 되면 영어 선생님 성함 알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멤버들이 모였을 때 이런 문제를 내더라. 이렇게 원문 찾아가고 나오지도 않은 원문을 찾아가고 내는 선생님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몇 학년인지.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또 만들어주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영고 내신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일단 범위가 넓고 수능형하고 내신형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잘 내요. 기가 막히게 잘 내요. 문제만 그렇게 잘 내요. 수업은 그렇게 못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학교에서 수업 다 듣고 왔잖아. 이거 2번째 보는 질문 아니야? 안 들어서 몰라요. 왜? 왜 안 들어? 들어야지. 야,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거 내가 내는 거 아니야.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일단 어떤 소스도 주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낼 거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좀 꽂히는 경향이 있는데 일체 그게 없다는 거. 그리고 2번째로 선생님이 혼자서 수업하고 혼자서 보다가 혼자 얘기하고 나간대요.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해. 근데 안 하는 너희들까지 끌고 가진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건 어느 학교든 똑같습니다. 어느 학교.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대조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훌륭하다는 거. 문제는 훌륭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다양한 유형이에요. 아니 이런 문제를 냈어? 싶을 정도로 되게 객관식으로 출제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어법 어휘가 문제의 수가 많지는 않은데 난도가 좀 높습니다. 얘네는. 문제를 한참 좀 꼬아놓는 경향이 있어서 어법 어휘가 특히 어휘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영고에도 단어책은 있습니다. 단어책은 있는데 그게 시험 나오기도 하는데 워낙 아마 지금쯤면 다 마스터했을 그런 단어 수준의 책을 몰라요. 워드마스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워드마스터. 그것도 수능 2000. 똥색 그 커버 있는 거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 그걸 갖고 내는데 그 문제도 나오기도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모의고사 지문을 어휘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2 애들이 열심히 진짜 미친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어휘를 자꾸 출제해요. 모를 것 같은 어휘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상 고2나 고3 어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변형을 많이 시킨다는 거, 어휘 변형이 심하다는 거. 그래서 단어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이나 된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휘 공부 꽤 많이 시켜놨습니다. 물론 어휘 공부 시키는 게 저한테 제일 어렵습니다. 얘랑 나랑 기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단어를 외우네 안 외우네 갖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제가 다 이겼으니까요. 찌소리 안 하고 풉니다. 한영고 지금 2학년 애들은 구성 성분 되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학교마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쫙 뭉치는 분위기가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야, 나 학원 가자. 누구 하나 끌고 오고, 야, 너도 학원 가야 되잖아. 나도 학원 가. 같이 가자가 되면서 애들끼리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응집력이 강해지니까 집중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많이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일일이 과제를 다 확인하거든요. 일일이. 그리고 피드백을 줘요. 너 서술형 요따구로 풀면 죽어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왜냐면 서술형은 손도 안 대는 데 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객관식 문제 2개 중에 하나 남았을 때 찍을 것 같으면 그냥 별표 치고 갖고 와. 찍지 말고 별표 치고 갖고 와.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2개를 남겼다는 얘기는 네가 충분히 고민했다는 거니까 그건 나랑 봐줄게. 내가 봐줄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면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찍었거나 아니면 시간 맞춰서 푸느라 뒷부분이 막 글씨 날아가고 있거나 혼납니다. 과제는 제가 직접 다 확인하는데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다 좋습니다. 초반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어머님들의 아이들의 원픽 무조건 한영고 갔으니까 조이석한테 가야지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딱히 나쁜 말 하고 나가는 애들도 없을 뿐더러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도저도 안 되면 그때 와 라고 얘기하는 게 전 자신 있거든요. 전 자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는 문과에서 여자애 하나, 이과에서 여자애 하나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성적을 계속해서 1등급을 찍기 시작했던 거예요. 1학기를 다른 학원으로 보냈어요. 모 학원에서 보냈고 2등급 내지는 3등급까지 내려가서 이제 여태까지 중학교 때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얘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영재도 있고 하게 되니까 영재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온 거겠죠. 그러니까 와서 수업을 진짜 열심히 따라왔어요. 얘는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기집애 독하네 라는 생각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틀린 걸로 계속 1등급을 받더라고요. 1학기 끝나고 와서 2학기 중간 1등급 맞았고 2학기 기말 1등급.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제가 하늘인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해. 전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학원들 가보면 영어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 되면 영어만 주구장창 해야 된대요. 공부할 게 너무 많대요. 숙제할 게 너무 많대요. 근데 영어는 내신은 상대평가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4%까지는 1등급이고 뭐 이런 거죠. 수능은 절대평가죠. 그죠? 90점만 넘으면 1등급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영어만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지만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수학이요.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는 뭐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긴 하겠지만 영어만 공부를 시킨다고 될 건 아닙니다. 한 번 시킬 때 제대로 시키면 그렇게까지 목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게끔은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영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보는 눈하고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수업하다 말고 야 잠깐만 야 이거 별표 쳐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기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신들리네처럼 이거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와주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애들이 또 그런 것도 잔재미로 시험 끝나고 나면 소름 선생님 나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뿌듯하죠. 영작하고 어순배열 서술형으로 출제하는데요. 영작하고 어순배열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런 거죠. 짜잘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고 애들 중에서 왜 기본 실력 믿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영어 좀 하고 영작도 좀 했고 뭐 이은 뭐 이런 학원도 다녔고 뭐 최 뭐 이런 학원도 어학원도 공부도 좀 했고 그런 애들이 강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꼼꼼한 애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한영고 같은 저랑 공부를 할 때는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데 세부 내용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게끔 확인까지를 다 시킵니다.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애들이 재수보다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썰이에요. 썰. 전 영어 수업이 재미없으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썰을 많이 풀어줘요. 가령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애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경제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갑자기 이 문제 들어가잖아요. 야 근데 잠깐 야 너 오늘 그런 적 없냐? 내가 학교 다닐 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애들이 막 웃으면서 막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방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 그게 이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썰이 기억이 나니까 이 지문을 빨리 이해하고 금방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얘기해요. 선생님 그때 막 애들 웃겼었던 그 썰 있잖아요. 그 지문 나왔어요. 아니 경제 용어 나왔던 그 지문 나왔다고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 그 썰 풀었던 지문 나왔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기억이 났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애들한테도 시험 문제를 주는 게 빈칸 뽕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칸 뽕뽕은 제가 직접 뚫는데 왜 그거 있죠? 이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뭐 골라야 돼? 이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주는데 해석은 없애버립니다. 공부할 시간 충분히 주고 해석 없애고 A랑 B 중에 뭘 골라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풀게 합니다. 풀게 해요. 그리고 그런 어법 학습이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1차에서 커트라인 제가 줍니다. 3개까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5개를 틀렸습니다. 남어. 2차 줍니다. 5개 또 틀렸어요. 남어 라고 얘기하고 어쨌거나 그 3개 안에 범위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 공부는 좀 해야 되고요. 지문 변형하고 어휘 변형하는 건 사실 어휘 변형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결국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단어가 하나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트리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트리트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보통 애들이 뭐 치료하다도 알고 있고 아니면 뭐 대우하다, 대답하다 이런 것도 있고 막 기타 등등 다양해요. 근데 보통 트리트가 이 단어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단어의 동의어는 deal with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ope with도 있고요.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단어도 있고 주소라고 알고 있죠. 어드레스, 뚜껑, 덮다, 커버 이런 말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알파, 베타, 감마가 더 있어요.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필기 노트에 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자꾸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요. 눈으로 보게끔 계속 만들어요. 시험 문제는 간단하죠. 제가 이렇게 내면 돼요. 이 트리트에 밑줄 쳐놓고 이거에 들어갈 말을 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주고 나서 여기에 들어갔으면 모두 고르셔를 제가 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들은 이거만 외웠을 테니 교과서나 모의고사 이것만 나왔을 테니 바꿔주는 거예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량을 본인도 모르게 늘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애들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점수 내는 게 그렇게 뭐 신나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주요 문장.
중학교 때는 아마 모든 집은 외우고 들어갔을걸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찍어줍니다. 딱 찍어줍니다. 이거 나와, 이거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장만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문장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 주요 문장의 암기 필수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체 맥락과 주제를 다 담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표시해주고요. 두 번째는 어법과 어휘가 다양하고 어려워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싶은 문장을 하나씩 찍어주는 겁니다. 한 지문에 한 두 문장 정도 돼요. 그거를 외우고 나면 주제문 외운 거예요. 애들은 모르는 사이 주제문 외운 거예요. 그리고 어법, 어휘라는 서술형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하나 다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서 보냅니다. 제가 서술형 문제를 100%를 다 찍어줄 수는 없어도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어쨌거나 보는 눈이 비슷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의 눈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일단 분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석은 저는 자신 있어요. 분석은 저는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이게 문제인데 클리닉이 있습니다. 제 수업은 클리닉이 있고 클리닉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장 암기했는지 아니면 중요한 단어들 암기가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거는 영어 시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와야 돼요. 클리닉을 위해서. 남는 시간이나 아니면 비는 시간 활용해서. 그 주중에 뭐 클리닉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때 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머님들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매주 한 월요일, 화요일 그쯤 연락이 가겠죠. 보통. 그래서 통과했는지 통과를 못했는지 이런 거 정도로 부모님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어법 정리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테스트 결과 뭐 발송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동의어, 유의어 정리하는 건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필기 내용 애들이 또 지가 써놓고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못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 글씨를 못 알아본다든가. 그래서 제가 정리 노트를 직접 만들어 줍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들어줘요. 컬러로 지금 어머님한테 들렸던 것처럼 이렇게 출력해서 줍니다. 그게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과 정리된 내용. 수업 시간에 따라와야겠지만 저는 애들 글씨 보면 왜 이렇게 깝깝한지 모르겠습니다. 글씨 왜 이렇게 못 써요? 저 어렸을 때 글씨 못 쓰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글씨가 이게 뭐야? 심지어 우리 어머님요. 글씨 틀려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지우개로 자꾸 지우면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안 차린다. 그래서 글씨를 진짜 애들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 싶어요. 암호예요. 서술형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개발세발이에요 진짜. 내가 발로 써도 그거보다 잘 쓰겠네. 여자애도 똑같아요.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그걸 알아보신다는 엄청난 능력을 가신 분들. 나는 애들한테 문제 풀어와도 글씨 그지가 다시 써라고 얘기하고 못 알아보겠어? 다시 써. 그러면 이제 삐죽삐죽 하면서 다 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고마운 건 늘 재밌어하고 무서워도 해요. 무서워도 해요. 왜냐면 제가 안 된다는 건 죽어도 안 돼요. 여자애들 혼낼 때도 눈물 쏙 빼고 내고요. 가차 없어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좀 봐주잖아요. 남자애들 싫어해요. 왜 자기한테 이 새끼 소 새끼 이러고서 얘한테는 막 아무 말 안 해요? 너무 다르시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는 똑같이 혼냅니다. 손필기입니다. 저는 일단 손필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손필기 말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손필기 한 거가 있는데 그 손필기 한 걸 조금 더 깔끔하게 애들한테 주고 싶어서 태블릿으로 컴퓨터로 좀 이렇게 새롭게 예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어떤 시중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자료로 필기된 내용들의 노트가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그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오게끔 그렇게 할 거고 여기 조의고사. 조의고사는 제가 한영 배제 방문만 주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학교만 만드는데 조의고사 뭐냐면 조의석에 만든 모의고사. 그래서 조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직접 노충이라고 하죠? 직접 노충 때 저는 수업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웃기잖아요. 애들한테 맨날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직접 노충 때 미친듯이 수업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영은 그렇게 범위가 커버가 안 돼요.
아침 막 시험 끝나자마자 막 12시에 헐레벌떡 와고 밤 10시까지 수업해도 모질라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조리고사를 그래서 내가 시험에 나올 부분만 찍어갖고 문제를 줍니다. 보통 문제가 한 200문제 좀 넘는 것 같아요. 200문제가 좀 넘는, 시험법이 내에 있는 문제가 200문제가 넘는 것 같아요. 교과서 제외예요. 교과서 제외하고 200문제예요. 그 정도 풀고 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피드백이 바로 오죠. 선생님 조리고사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죠. 제가 고민한 부분에서 시험에 나와줬고 꼭 그게 뭐 적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애들이 아니 그래도 기억하는 게 용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풀었는데 그 문제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눈치가 있으면 그 애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해서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제가 항상 신입생들을 받을 때 저는 고1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형이나 언니나 오빠가 고3 수업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3이 16년째예요. 그리고 강동에서는 15년째입니다. 대치동 이런 거에 전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관심 있었으면 20대, 30대 나갔겠죠. 그런데 저는 유명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마 제 뭐 고더 무슨 카페 이런 데 가보면요 제 광고 없어요. 전 광고 안 올려요. 나 되게 괜찮으니까 나한테 와. 물론 자기 홍보시되고 필요하긴 한데 전 그거 좀 오글거려요. 또 광고 많이 보면 또 그러시잖아요. 잘한다 그럼 광고 안 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떨 때 너무 몰라서 선택을 못 하겠어 이러시기도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을 전공하고 광고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광고하면 너무 오글거립니다. 그래서 주로 포스트잇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학원에 있는 내 재원생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바깥에 막 나를 막 알리려고 이러진 않습니다. 학원 차원이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유명세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세 안 바래도 정말 깎아놓고 저 먹고 살만 하고요. 네. 애들 어제도 한영고 졸업생한테 연락 왔는데 어이구 한영고 졸업생이 벌써 커갖고 남자인데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을 해갖고 반수했거든요. 건대 수학교육학과를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수하겠다고 그래도 반수해. 그래서 지가 원하던 고대 수학과를 나와갖고 이제는 졸업까지 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원으로 가지 말지 라고 얘기했는데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떤 거 하고 싶으냐. 수학 선생님 할 건데 A 학원이 있고 B 학원이 있는데 조건은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친구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영. 그래서 참 고맙죠. 그렇게 연락해주고 고민을 나눈 어제예요. 바로 어제. 고맙더라고요. 고1을 맡을 때 저는 항상 고3까지를 바라보고 맡아요. 고1 때 내가 이 친구들을 가르쳤고 고2 때는 B 선생님한테 넘기고 고3은 C 선생님한테 넘기는 거 없습니다. 한영 계절 강문은 저한테 1학년 첫 매듭을 저와 함께 했으면 그 마지막 매듭도 저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고 만약에 바뀌었다 그럼 제가 큰 무슨 일이 있는 거거나 아니면 제가 죽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고3까지 마무리 지어줄 생각으로 덤벼드니까 선생님 바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도 고2도 고3도 끝까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준비할 거고요.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이 선배에 있는 친구들이 성분이 되게 좋습니다. 매년 분위기는 달라요. 매년 분위기는 다릅니다. 근데 이번 애들은 잔잔한데 지네들끼리 막 얘기도 삭삭삭삭 해요. 큰 소리도 안 해요. 삭삭삭삭 하는데 처음에 이제 3명, 4명에 시작했던 게 10몇 명 이렇게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건 광고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영구에서 저는 듣보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잖아요. 소문 듣고 오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한영고를 3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3월 둘째 주에 3월 1일은 3월 1일 넘어서 3월 첫째 주니까 3월 4일, 3월 5일쯤 되나요? 그 첫 주 일요일? 그때 개강을 할 겁니다. 그때 개강을 할 거고
제가 원장님하고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한영고 애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이 한 명씩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원장님이랑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시범 강의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엄마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을 봐야 됩니다. 애들이랑 저랑 합이 맞아야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시잖아요. 누가 되게 무슨 뭐 어느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에 있는 선생님한테 간다고 애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애가 조희석이라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내지는 얘가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봐야 돼요. 저도 그거 봐야 되고요. 애들 중에 까다로운 애들 있거든요. 감정 표현 안 하고 이런 애들. 근데 저랑 좀 이제 친해지면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편안하고 하니까 그게 진짜 저 수업에서는 되게 장점이 되거든요. 서로 편안해지는 게. 그래서 아마 시범 강의가 한 번으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회가 닿을 때 어머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게끔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세요. 여기만 보고 괜찮은 것 같네. 뭐 이러지 마셔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난 내 스스로 너무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직업인데 자신 없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많이 다녀보시고 혹시나 다음 장 가서도 믿었는데 삐끗했어 이러면 빨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내신 영어는 고민을 좀 하십시오. 내신 영어는 고민을 하시고 수능 영어는 나중 문제니까 나중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아무래도 수학, 과학 이쪽 국어 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영어는 나중에 고민을 하시고요. 지금은 내신이 중요하실 거고 내신에 좀 더 역점을 두실 테니까 내신을 잘 끌어갈 수 있게끔 성적도 성적이고 애들이랑 호흡도 호흡인데 저는 호흡이 더 중요해요. 호흡 맞으면 성적 당연히 따라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 좋으면 그거 공부 좀 더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염두하고 아이들 가르칠 테니까 기회가 닿았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할 수 있게끔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